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주 말레이시아 강철 북한 대사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면서 북한과 말레이시아 공동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는 총리까지 나서서 이를 반박하고 주 북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소환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북한의 반응, 여러분 왠지 낯설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천안함 폭침 직후 북한은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면서 남북한 공동조사를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이른바 이 공동조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북한이 당황하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듯 고립의 심화 속에서 북한은 또 어떤 도발을 할지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남 피살 사건, 이거 북한하고 말레이시아 관계가 좀 이게 뭐 거의 파탄 상태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북한을 사실상 그 배후국으로 이제 지목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 그 정부 평양주재 대사를 그 소환 조치를 했습니다. 이 대사 소환은 그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그 가장 그 강도 높은 이제 그 대응 조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 외교부는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를 이제 그 초치해서 항의를 했죠. 이번에 그 김정남 피살 사건 배후가 바로 그 북한이라고 지목한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예. 이 외교적 신호들인데 그러자 이제 그 강철 쿠알라룸푸르 주재 그 북한 대사가 아주 그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본인이 뭐 기자회견을 그 대사관 앞에서 그 자청을 해서 예. 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증거를 대라. 물증이 있느냐. 예. 공동조사를 하자. 이렇게 예. 이제 그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피살된 사람이 김철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다. 이 김철이라는 사람은 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는 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 억지 주장까지 좀 강변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그 나작 말레이시아 그 총리가 이제 그 직접 나섰습니다. 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그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북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번 사건 수사에는 그 말레이시아 그 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북한이 좀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앞서 말씀드린 이 강철, 이 강철 북한 대사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 김정남이 피살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김정남은 외교관 여권 소지자인 만큼 이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이 말레이시아 당국이 총리가 이제 무슨 소리냐.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것이죠. 그렇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재판도 거기서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그런데 그 김철이라고 계속 북한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김철의 아들이 김한솔이 되는 겁니까? 예? 김정남 아들 김한솔이 어제 우리 뉴스 속보로 알려진 게 8시 15분경이거든요. 근데 8시 50분경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단 그 언론의 그 오보일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 말레이시아 당국이 아주 그 김한솔을 은밀하게 좀 빼돌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전에 YTN 보도 따르면은
빼돌렸다라고 지금 나오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현지 언론을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좀 봤거든요. 말레이시아 언론이요. 네, 그랬더니 물론 이제 그 영자 언론이었습니다. 네, 그럼요. 거기를 봤더니 말레이어까지 하시면 그거 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쿠알라룸푸르 그 국제공항에 이제 기자 50여 명이 진을 치고 이제 그 입국을 기다렸는데 그러나 이제 그 김한솔을 태운 것으로 알려진 마카오발 그 에어아시아 그 8321편이 그 착륙해서 이 탑승객이 모두 내렸지만은 이제 김한솔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또 이제 현지 언론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탑승객들을 상대로 이 사진을 가지고 다 수소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사람이 그 같이 탔었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일단 뭐 이런 탑승객을 이제 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그 정말 탑승을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콧수염 붙이고 뭐 이렇게 뭐 글쎄 말이죠.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 또 그 나중에 내릴 때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제 빼돌린 건지 이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죠. 네.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시기에 이게 아주 빨라진 것 같은데 내일이 중요하다 그러죠? 일단 그 탄핵 스케줄이 탄핵 심판 일정이 이제 그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15차 변론을 이제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 추가로 신청했던 이 고영태 씨 등의 그 증인을 좀 채택해달라. 이런 요청이나 이 고영태 씨의 그 녹취 파일 증거 채택 등을 이제 그 재판부에서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또 그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 이 증인 채택을 다 또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리인단에게 박 대통령의 그 변론 참석 여부 내일 그러니까 이제 그 22일까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만약 박 대통령이 그 출석을 한다면 언제 출석할 것인가 그 기일은 재판부에서 잡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일단 그 변론에 나온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그 재판관과 그 소추위원들의 그 신문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이제 그 내일 이 최종 변론 일정 등 그 탄핵 심판 최종 일정을 확정하겠다. 이런 뜻을 이제 분명히 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희정 충남주 도지사가 선의의 발언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일단 안희정 충남지사로서는 이 대선 국민에서 뭐 고비를 맞은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들이 많이 있죠. 안희정 지사 이른바 그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그 정체성 위기에 좀 봉착했다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고 안희정 지사의 진심이 뭐냐 이제 이런 물음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 선한 의지로 그 좋은 정치를 하려 했다.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그 직공을 했죠. 안 지사의 말에는 분노가 빠져 있다. 분노는 그 정의의 출발이다. 불의에 대한 그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안 지사에게는 그 정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비판을 한 셈이고요. 국민의당 그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발언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끼쳐면 잘못된 것이다. 정치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안희정 지사는 아무리 좋은 선이나 그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그 저지른 것을 어떻게 그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이 수단을 그 정당화하는 그 저항적 대통령제의 그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 바른 취지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안희정 캠프 내에서는 좀 깨끗하게 사과하고 가자. 이런 의견도 꽤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안희정 지사가 이 계산한 말도 실수한 말도 아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다. 이러면서 뭐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제 설득을 했다. 이런 좀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 당 지도부와 공동 일정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제 그 광주에서 그 최고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이 대선 주자들과 함께하는 그 전국 순회 일정의 일환이었는데 전주, 부산에 이어서 이제 그 세 번째 전국 순회 일정 이제 그 최고위원회였습니다. 이 최근에 그 입당한 뭐 손학규 전 국민주권은 개혁의 그 의장, 천정배 의원, 다들 그 대선 주자들이죠. 이분들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서울에서 그 일자리 공약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 전날도 그 손학규 전 의장과 그 천정배 의원은 그 경기도당 그 행사 전에 안산 그 세월호 그 분향소를 이제 그 나란히 같이 찾았는데 안철수 전 대표만 다른 곳을 찾았다고 하죠.
그 해양 경비 안전센터를 이제 방문하는 이런 그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는데 최근 그 안철수 전 대표 안보는 보수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예. 그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철회 등을 좀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 등의 그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이 차별화된 행보로 이제 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그러죠. 이 안상수 의원은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이지 저 창원시장을 하고 계신 안상수 전 대표는 아님을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창원시장이 전 시장이 아니었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 대선 후보가 없어서 뭐 불임정당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주 그냥 대선 후보 그냥 이 아주 풍성합니다. 엄청나게 네. 풍성하죠. 안상수 의원은 그 안상수 의원 이제 출마 선언으로 오늘 이제 그 자유한국당 그 인천시당 그 당원 연수 회의에 그 참석을 해서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할 예정인데 이인재 전 최고위원, 원유철 의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회에서 그 네 번째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이죠. 여기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기다리고 있고요. 김관영 경북도지사 또 네. 홍준표 경남지사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잠재적인 후보군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더 늘어나고 경선도 아주 뭐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영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예, 이재명 성남시장,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몇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예? 지방자치단체를 그 전성시 때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 지금 당과 대선 주자들 그 낮은 지지율로 아주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 예. 내일 모레죠. 그 23일 당 대선 주자와 그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끝장 토론을 갖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벌써 이제 끝장 토론 이번이 뭐 최근에 들어서 만들고 두 번째죠. 예. 아유, 뭐, 어떤 끝장 끝장을 토론을 보게 하든.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 변론 연기 신청을 내일 변론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내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도 했는데요. 오늘 헌재 상황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회 입장 모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 변론 연기 신청이요. 내일 네. 변론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들이 누차 언급했지만은 3월 13일 이내에 충분한 심리가 다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그런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3월 13일 이내에 선고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공정한 그런 충분한 변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미리 3월 13일이라고 못 박아가지고 그렇게 끼 맞아가지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조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시간 끌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나오면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것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그리고 현재 사실상 그 헌법재판소가 그 고리가 생겼을 때는 헌재 소장 같은 거는요, 그 국회나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헌재 소장이 거리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보충하라, 임명하라는 그런 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공석이 된 그 헌법재판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현재 나름대로, 왜냐하면 구인의 그 구성된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을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원을 다 채우는 것도 현재 스스로도 자구적인 그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또 인준청문회를 열어야죠. 인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그 뭐 헌재 소장 나갔을 때 그때 재빨리 그렇게 건의를 했더랬으면 그 지금까지 충분한 그 기회가 저는 알겠습니다. 주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 내일까지 밝혀달라 이런 얘기도 헌법재판소가 했죠. 그죠? 예, 예. 출석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께서 그 현재 나가가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존 입장을 변화하는데 내일까지 그냥 그 가부관에 알려달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아니, 단 하루 만에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물론 뭐 신속한 재판, 국정공백 최소화하려는 현재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기존의 방침을 확 바꾸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하루 만에 가부관의 결론을 내달라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 출석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내일까지 그거 알려달라 이런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 하루 만에 한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줘야 될 건데 단 하루 만에 그냥 알려달라고 한 거는 그거는 재판 진행에서 좀 그렇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그러면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희들 보는 기존 방침의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예. 만일 안 나오게 되면은 최후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본인이 출소할지 서면으로 대신할지 그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 대통령이 출석했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질문하는 문제가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재판부나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고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통령이 출석하면 1시간가량의 신문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소추 측과 헌재에서 신문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최후 진술 때 질문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것과 해가지고 저희들이 헌재 측의 의견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형사소송의 최후 진술,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와 헌재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언론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과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대통령이 최후 변론만 하는 조건으로 헌재에 출석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도 아니고 헌재와 국회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이의를 하는 데 불과합니다. 근데 서석구 변호사님, 그게 같은 입장을 얘기를 하면 그게 불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형사재판에서 최후 진술 때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다르니까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묻는 것이죠. 해석을 묻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증인 신청 어제 대거 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요. 그리고 고영태의 이 녹취 파일 증거 신청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헌재가 고영태 증인 증거를 각하한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고영태 증인 녹음 파일을 그 증거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타연액 사유와 무관하다.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듣지 않겠다. 자, 그리고 또 그 말고도 20일 날 증인이 그 불출석하는 사유가 22일 날 귀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만 소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각되고 해서 사실상 헌재가 그동안 3월 9일 선고 예정이라고 국회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자 언론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4월 5월 그렇게 언론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헌재로서는 심각하게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어야 됐고 이런 언론 보도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 소추위원회 입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저희들이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할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까지 붙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당연히 자위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언론과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 안 하고 그냥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저 엄청난 그 비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또 헌재가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대통령 이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헌재가 언론과 국회를 비난하지 않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자유적인 권리를 가져까지 무례하다고 강하게 비판해가지고 그것이 언론이 대통령 변호인단 신문이나 TV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퍼부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또다시 이런 교감 의혹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3월 13일 내에 선고하기 위한 그 당시에 대통령 국회 소추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요즘도 야당도 그렇고 소추도 그렇고 계속 3월 13일 내에 선고하라 하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13일 내에 충분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고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공정한 재판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13일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시한을 못 박아 쫓기듯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그동안의 주장이죠. 지금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고영태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가 사무부총장에 재단의 사무부총장이 들어가가지고 재단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재단 지금 700억을 꽃감 빼먹겠다는 이런 것도 있죠. 또 보면 또 다른 진술에 보면 500억 그것도 얻는다는 표현도 나오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리고 부분은요. 무슨 휴대폰을 이렇게 한강에 던져버리라는 이런 증거 인멸이라든가 유심침을 뽑아가 버리라든가 그동안 이메일 주고받은 거 다 없애버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 소위 고영태의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는 고영태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회 청문회 나가가지고 최순실을 갖다가 무슨 권력서열 1위라는 터무니없이 중상모략하고 야당의 박영선 의원과도 장시간 두 번이나 만나고 자 이런 고영태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정말 진짜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헌재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국회와 헌재가 선고 기일에 관해서 교감 의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이 글쎄요. 근데 왜 교감을 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야당 국회도 3월 13일 내에 끝내라. 그리고 이 야당도 3월 13일 끝내라. 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북한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더기로 기각하고 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우리로서는 물론 이제
헌재 입장이 3월 13일 내에 사실 선고가 예. 지나게 되면 7일 이내는 부적절한 결과를 낳기니까 헌재 입장도 저희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그래도 3월 13일 내에 충분히 공정한 심리를 하도록 하는 절차는 취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도 지금 3월 13일에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헌재도 그렇게 북한에서 하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를 북한에서 기다려가지고 그렇다고요? 기다리고 하는 그 대통령 변호인 날 개별서라고 그렇게 민재판하듯이 그냥 계속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 대통령 변호인단, 법률대리인단이죠. 서석구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지금 7시 42분 아니군요. 7시 43분 02초 됐네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올림픽대로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2차로에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지금도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행주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5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은 40분 이상 감안하셔야겠고요. 북부간선도로 교통량 빠르게 늘어납니다. 원룸 분기점에서 구리시계까지 쭉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중에 한 분이시죠.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 보내드렸고요. 자, 이번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일부에서 저희가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헌재 일정이 과도하게 빠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세요. 왜냐면은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을 담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작업들을 양측이 다 하고 있고 둘 다 23일까지 그 서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장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이제 내일까지 그걸 정해달라 헌법재판소가 그랬죠. 그죠? 출석 여부를. 맞죠? 근데 이것도 뭐 하루만 주고서 이거 며칠 줘야지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짧게 주고서 결정을 해달라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주장도 역시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르면은 당사자의 출석 여부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재판 초기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 쪽에서는 2월 8, 9일 날 이미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어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만 시간을 줬다 이런 얘기도 역시 타당하지도 않고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리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출석을 대통령이 이제 하려고 했다면은 아마 이제 소송 절차 좀 지연을 위한 것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태도를 굉장히 강권하게 하면서 설사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출석을 하면 지금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적은 대신에 나와서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출석할 가능성이 좀 매우 낮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는 할 수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최종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을 내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신문을 행사할 경우에 뭐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거부권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인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할 겁니다. 예.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면 언제 나오죠? 최순실 씨가? 지금 예정돼 있기로는 22일, 즉 내일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지 않았죠? 예. 원래 안종범, 최순실 두 명이 내일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안종범의 경우에 지금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예. 최순실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최순실이 내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또 직권으로 증인 취소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안종범, 최순실 두 증인은 이미 한 차례 신문을 한 증인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대통령 측에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최순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직권으로 취소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서석구 변호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불공정한 재판 진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신문했던 모든 증인들은 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추인단 쪽에서 신청했던 증인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신청했던 증인들 중에 또 많은 숫자가 안 나오면서 절차만 지연하는 효과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땐 절차 진행이 오히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말이에요.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 어제 그런 요청을 했죠. 본인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좀 밥을 좀 먹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정성의 의구심이 든다. 이런 측면에 이 하나의 사례로 꼽힐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날 변론 기일의 종결을 선언을 한 뒤에 그 뒤에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셔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22일 날, 즉 내일이죠. 안종범이 출석하기로 했다 출석 안 한다고 했으니 시간이 많다. 22일 날. 22일 날 그럼 그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꼭 해야만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인의 당뇨병을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판사 출신이신데 이 소송 절차 진행의 권한은 사실은 재판부에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엔 무례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막 이정미 재판관이 말을 하는데 말을 막고 말을 끊고 계속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계속 변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22일 날 오전에 차라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시간 끌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끌기를 하려면 오히려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어차피, 왜 그날 굳이, 어차피 22일 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요. 잡혀 있는 상태인데 안종범 증인이 불출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종범 증인을 신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시간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충분히 차분하게 변론을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들이 시간을 좀 끈다 이런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 날 원래 출석을 하겠다고 했던 김기춘 증인, 또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봉근 증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했던 안봉근 증인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인들을 꼭 신문해야 되겠다고 말을 해서 기일을 잡은 뒤에 출석을 하지 않는 일이 정말 많이 반복됐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일 증인으로 선택됐었던 안종범 증인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 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실체 규명보다는 절차 지연을 위해서 계속 증인을 신청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3월 13일을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평의 절차라든지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 뭐 이런 표현을 서석구 변호사께서 쓰셨는데 저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헌법기관을 북한의 사주를 받는 기관으로 사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사실은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을 재판정에서도 하시고 서 변호사님은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헌법기관이 이제 어떤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동조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도들을 왜 자꾸 하시는지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을 통한 분열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화가 좀 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결정이 언제 나는가 하는 부분과
특검의 기간 연장과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 수사하고 예. 현재 이 탄핵 심판하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별개의 절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항상 연동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3월 13, 지금 속도로 가면 3월 13일 전에는 끝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지금 3월 13일 전에 절차가 마감이 돼서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재판관들이 이제 주말도 없이 나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